네, 오늘 일요일인데 이렇게 많은 기자님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어제 선거제도 개혁에 대한 5당 원내대표의 합의가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손학규, 이정미 두 대표님의 단식이 마무리된 것을 천만다행으로 생각합니다. 정치 발전을 위해 살신성인의 리더십을 보여주신 손학규, 이정미 대표님 그리고 정동영 대표님께 정말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그리고 홍영표, 나경원 두 원내대표를 비롯해서 각 당의 원내대표들께서도 애 많이 쓰셨습니다. 어제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국회 합의안이 만들어지면 적극 지지하겠다 이런 의사를 밝히신 만큼 앞으로 정개특위가 선거제도 개혁을 반드시 성공시켜 우리 정치사에 역사적인 전환점을 만들어내겠다는 각오를 다지고 있습니다. 어제 합의로 산 하나를 넘었습니다마는 정개특위위원장으로서 저는 또다시 출발선에 선 느낌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제 앞에 높은 산이 있지만 안개가 걷히면서 그 형체가 좀 더 또렷해진 그런 새로운 출발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제의 합의는 정개특위위원장으로서 몇 가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라는 방향에 자유한국당까지 동의가 이루어진 점은 의미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비록 10% 이내로 제한이 있었지만 그동안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금기시해왔던 의원 정수 확대를 공론화한 점은 큰 진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1월까지 합의 처리 시한을 밝힌 것도 정개특위가 속도를 낼 수 있는 그런 중요한 뒷받침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어제 합의의 이 세 가지 의미를 최대한 존중해서 앞으로 정개특위가 속도감 있게 논의를 진행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월 중에 합의 처리가 되려면 12월 중에는 정개특위 안이 마련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1월 중에 남은 쟁점들을 최종적으로 매듭짓기 위한 정치협상이 병행 추진되어야 합니다. 연말연시라서 의원님들께서 매우 바쁜 일정을 보내고 계시지만은 정개특위 위원들께서는 선거제도 개혁이라고 하는 역사적 소명에 집중해 주실 것을 간곡하게 당부드립니다. 특히 제1소위원회에서 선거제도 개혁의 의제를 다루고 있는데 김종민 간사가 위원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종민 간사는 그 누구보다도 선거제도 개혁의 의지를 갖고 계시고 다음 주부터 주 3일씩 회의를 열어서 논의를 하겠다 이렇게 저한테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지난 기자간담회 때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은 중앙선관위원회에서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 중앙선관위원회 선거구 획정위원회로부터 공문이 와 있습니다. 선거구 획정위원회는 현행 공직선거법에 따라서 3월 15일까지 그러니까 13개월 전까지 선거구 획정안과 보고서를 국회에 보고해야 됩니다. 국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그리고 국회는 4월 15일 그러니까 정확히 총선 1년 전까지
국회의원 지역구를 확정해야 합니다. 이것이 법적 시한입니다. 예산안만 법적 시한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선거제도 개혁과 또 선거구제 최종 확정 법적 시한도 중요한 것입니다. 불과 지금 3개월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앞으로 남은 그 높은 산들을 넘어가는데 숨가쁘고 바쁜 일정입니다만은, 그러나 우리가 예산안 법적 시한을 책임 있게 지켰듯이 선거구제 개편도 올해만큼은 법적 시한을 지키겠다는 그런 각오로 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시기적인 촉박성까지를 고려할 때 저는 각 당의 정개특위의 논의와 각 당 논의가 병행 추진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진즉부터 이 점은 제가 정개특위 위원장 처음 할 때부터 강조했던 말씀입니다. 선거제도 개혁이 이루어지려면 정개특위에서 안이 마련됨과 병행해서 국민들의 동의와 또 300명 국회의원의 동의가 함께 이루어져야 됩니다. 특히 국민들을 설득할 수 있는 강도 높은 국회 개혁 방안을 각 당에서 만들어 주시고 또 운영위원회를 통해서 가시화시켜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동시에 각 당의 의원들의 의사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결국은 국회의원님들의 투표로서 결정되기 때문에 각 당 의원들과 내용을 공유하고 또 비례성 대표성 강화라는 대원칙에 입각한 그런 이해관계 조정도 각 당 대표, 원내대표께서 책임있게 해주셔야 한다고 봅니다. 이번 달 안까지 정개특위 차원에서 안을 만들고 남는 쟁점들은 각 당의 지도부와 정치협상을 병행 추진해 나가도록 제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동안에도 제가 공개하지는 않았습니다만은 교섭단체 원내대표들과 또 간사단에 몇 차례 회동을 거치면서 입장들을 조율해 왔었던 바가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시기가 선거제도의 골든타임이 아니라 라스트 타임이라는 점입니다.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가 1.8%이고 국민과 동떨어진 국회를 더 이상 지속할 수 없습니다. 어제 태안화력발전소 사고로 아들을 잃은 김용균 씨 어머님께서 절규하며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나라를 저주합니다. 내 아들이 죽었는데 저에게는 아무것도 소용없습니다. 우리나라를 바꾸고 싶습니다. 이렇게 절규를 했습니다. 국민들이 절박할 때 국회도 절박해야 합니다. 국민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문제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국회로 바꿔야 합니다. 그래야 대한민국 정치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다. 또 그래야 민생도 좋아지고 또 민주주의도 성숙해 갈 것입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선거제도 개혁에 대한 관심이 역대급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렇게 언론에서 전폭적으로 다뤄지고 성원해 주신 적도 그동안에 많지 않았습니다. 또 국민들의 지지와 성원도 저는 뜨겁다고 생각합니다. 정개특위 위원장으로서 이번 이 라스트 타임을
놓치지 않고 민심 그대로 국회를 만들어서 대한민국 정치 변화에 큰 물꼬를 터가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각 당의 대표 원내대표님들과 함께 이 큰 과업을 반드시 성공시켜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어성기된 5당 원내대표 한분에 대한 인사에서 조율에 오셨다고 하시는 것 같은데 어느 정도 수준까지 조율되는지 그동안에 조율된 것이 어제 합의안으로 표현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나머지 이제 실질적인 제도 설계에 필요한 쟁점들은 정개특위에서 논의를 해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3가지 안을 토론안, 그건 뭐 정개특위 아니라기보다는 토론안인데요. 토론안으로 제시할 때 그 3가지 안이 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전제로 해서 안이 만들어졌음에도 연동형 비례대표제라는 원칙에 대해서 각 당 지도부가 다른 목소리를 냈기 때문에 지금까지 좀 갈등이 있었습니다. 네, 그 점을 최종적으로 정리해 주셨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제는 비례대표 의원 수 비율을 어떻게 할 것인지, 또 지역구를 소선거구제로 할 것인지 중대선거구제로 할 것인지, 그리고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 정수 확대를 어떤 규모로 할 것인지 이제 본격적으로 논의할 수 있다고 봅니다.